MBTI는 좋은 검사입니다. 근데 좋은 검사인데 하나 좀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조문주라고 하고요. 영등포 구청에서 작은 상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직장인분들 직무 스트레스나 감정 조절 그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20년 정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청소년들, 아동들 대상으로 많이 만나 뵙고요. 그러면 점점 연령대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연령층을 만나게 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상담실은 또 퀴어 프렌들리한 상담실을 좀 이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분들 오셨을 때 좀 더 마음 편하게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과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인과의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더 이슈가 되긴 하지만 상담실에서 만나는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부모, 자녀, 가족 간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의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안에 내면의 메시지들을 그때 좀 살펴보다 보면 부모님한테 들었던 되게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다. 그게 너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좀 더 명료하게 본인의 부모와 자기 관계를 바라보시면서 좀 더 독립적으로 그 관계에 좀 더 편하게 반응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좀 파악만 하셔도 훨씬 편해지실 수 있으니까 그런 좀 노력들을 해보시는 것들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MBTI는 좋은 검사입니다. 근데 좋은 검사인데 하나 좀 잘못 사용되는 것들이 MBTI를 이제 나누는 검사로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MBTI는 사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내 유형으로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우리가 잘 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좀 차분하고 우아하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세요. 상담자 집단끼리 MBTI 하게 되면 16가지 유형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자신한테 맞는 상담사들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 좀 상담자한테 만나와서 좀 상처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자기랑 안 맞는 상담사를 만나면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상담사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리더를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따라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 이렇게 리더를 하게 되면 그분이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고 캐내고 그렇게 되면 더 어떻게 보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안전한 공간이라는 거, 그리고 너가 얘기하고 싶을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너가 얘기하고 싶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 그거가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만하고 싶으시면 그만해도 된다라고 저희가 선택권을 드리거든요. 저희는 정리하고 요약하는 걸로 따라가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자기 마음을 그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나와야지 진짜 그거를 들으시는 것 같고요. 따라갈 수 있는 여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내담자분의 문제나 어려움을 우리가 막 해결해 주려고 초반에는 내가 이걸 못 해주니까 나는 좀 무능력한 상담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 이제 내담자가 그 방법을 찾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 여유, 그리고 조바심 내지 않는 그런 리더십,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훈련해야 되겠죠? 계속 훈련하고 본인도 관계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본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 그 문제들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수련 받을 때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이 일상이 너무 힘든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 당시 좀 일상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막 주저앉아서 운 적이 있거든요. 초창기 수련 받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장면이 되게 반짝이게 제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무엇보다 정말 진심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울었었고 제 인생을 위해서 울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 이제 수련 감독자한테도 말을 하고 저랑 같이 이제 슈퍼비전 나누는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위로받고 공감받으면서 저도 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거든요. 네. 한국 상담 심리학회의 어떤 슬로건이 어떻게 보면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 합니다 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함께 하기 위해서 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담사라면 충분히 좋은 상담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 중에 이제 다다름이라고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좀 성소수자가 와도 안전할 수 있는 상담실 환경 세팅 그리고 그 네트워킹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쪽으로 좀 더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상담실이나 정신과는 뭔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 내담자 중에 한 분이 그분이 막 고민하시다가 상담실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2, 3개월 대기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안심이 되셨대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다 힘들구나. 어떻게 보면 그 전화만으로도 되게 치유적인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망설이고 계시다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이 힘든 세상에 다들 힘내면서 살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